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며느리가 산속에서 몰래 살려준 호랑이와 10년 뒤 그 호랑이가 돌아와 은혜를 갚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오래된 민담 속 호랑이는 때로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와 기억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을 살린 작은 선행이 어떻게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차분히 따라갑니다. 그날 밤 오씨 집안의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대문 앞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대지 않았고 누구도 덮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씨 집안 안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평생 며느리 다연을 구박하던 오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짐승이 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냐? 그때 다연은 호랑이의 한쪽 앞발에 남은 오래된 상처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자신이 몰래 덫 조각을 빼내주었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다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호랑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가난한 며느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한국 민담, 호랑이 설화, 산신 신앙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으며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며느리의 시집살이, 산길 문화, 한국 민담 속 호랑이의 상징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짐승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며느리 다연의 사연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산길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들은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민담 속 호랑이는 때로 산의 주인처럼 그려졌고 때로는 사람의 선과 악을 알아보는 영물처럼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리석고 익살스러운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은혜를 갚는 신비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은 조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신성함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는 사람의 힘이 작아지고 짐승과 바람과 오래된 믿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호랑이도 그런 존재입니다. 피를 찾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한 산의 영물입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을에는 오씨 집안이라는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큰 벼슬을 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마을에서는 꽤 체면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은 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끝이 날카롭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집에서 왔는지, 혼수는 얼마나 가져왔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매일 따졌습니다. 시아버지 오 참봉은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집안 안쪽 일에는 늘 침묵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마음이 모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시집온 여인이 바로 다연이었습니다. 다연은 가난한 산골집의 딸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자란 적도 없었고 혼수도 넉넉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가장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얼굴은 갸름했고 눈빛은 맑았지만 늘 어딘가 서러웠습니다. 시집온 첫날 다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난하게 왔다고 해서 마음까지 낮추지는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은 매일 흔들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다연을 처음 본 날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혼수가 적다. 말이 느리다. 웃음이 어둡다. 산골집 딸이라 집안 격이 맞지 않는다. 다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며느리는 집안 살림과 제사, 어른 봉양을 맡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히 여기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많았습니다. 다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 뜨기 전 부엌에 들어가 찬물에 쌀을 씻고 낮에는 빨래와 바느질을 했으며 장날이면 시어머니가 시킨 물건을 사오기 위해 먼 길을 걸었습니다. 제사가 다가오면 사흘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산골에서 자라 배운 것이 없으니 손끝도 이 모양이지. 다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말대꾸라 했고 침묵하면 속으로 원망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진수는 다연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연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지켜주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다연을 몰아붙일 때마다 헛기침을 하거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 다연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정이 원래 그러하시니 조금만 참아주오. 그 말은 다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라는 말은 언제나 참는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연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또한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침묵이 길어지면 그 침묵은 결국 누군가의 아픔을 키운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겨울 끝자락 오씨 부인은 다연에게 산나물을 캐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은 때였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산길이 위험합니다. 오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골에서 자랐다면서 산길이 무섭다는 말이 나오느냐. 제사상에 올릴 나물이 부족하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라. 다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바구니와 낡은 호미를 들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자락에 들어서자 사람의 소리는 멀어지고 눈 밟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연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언 땅 사이로 돋아난 어린 나무를 찾기 위해 낙엽을 헤쳤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깊은 골짜기 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려온 소리는 분명 짐승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다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산속에서 낯선 울음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호랑이가 나오는 산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납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파서 참는 듯한 낮고 깊은 신음이었습니다. 다연은 바구니를 꼭 쥐고 한 걸음씩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짜기 아래 오래된 소나무 뿌리 곁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크고 위험 있었지만 한쪽 앞발에는 녹슨 덫 조각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털은 눈과 흙에 젖어 있었고 호랑이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눈이라기보다 살고 싶지만 더는 힘이 없는 생명의 눈이었습니다. 다연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이 마음속에서 싸웠습니다. 다연은 결국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연은 치마 끝을 찢어 손에 감고 덧 조각이 박힌 앞발을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호랑이가 몸부림칠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에서 다친 짐승을 치료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겁이 난 손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덧 조각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덧 조각이 빠져나오는 순간 호랑이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다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다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너도 살아야 한다. 그녀는 가져온 나물 바구니를 비우고 그 안에 눈을 녹인 물과 약초를 담아 상처를 씻었습니다. 치마 끝으로 앞발을 감싸주고 나자 호랑이는 아주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으르렁거림인지 고마움의 숨소리인지 다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오래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다시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러서자 호랑이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연은 그날 산에서 내려오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따라오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산길 끝까지 다연의 마음을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비어있는 것을 본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나물 캐러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다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 많이 캐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호랑이를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오씨 부인은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산을 뒤지게 할 것이고 다친 호랑이는 다시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다연을 한참 꾸짖었습니다. 산골집 딸이라더니 쓸모있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 호랑이의 상처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다연은 부엌에서 몰래 남은 밥 한 덩이와 된장 조금, 깨끗한 천 조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막내 할멈에게 배운 약초 몇 가지를 작은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그녀는 물 길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겨울 아침에 산은 조용했습니다. 어제의 발자국은 밤새 내린 눈에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연은 기억을 더듬어 골짜기 쪽으로 걸었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이미 죽었을까 두려웠고 혹시 깨어나 자신을 덮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여전히 소나무 뿌리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연을 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연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다연은 가까이 다가가기 전 먼저 바위 위에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난다. 나는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약초를 찧어 눈 녹인 물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감아둔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붉고 부어 있었지만 덧 조각이 빠진 뒤라 조금은 숨을 트는 듯 했습니다. 다연은 약초를 바르고 새 천으로 앞발을 다시 감쌌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워 몸을 움찔했지만 다연에게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오히려 다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산속의 짐승은 그녀의 손길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믿음받은 적이 많지 않았다. 며칠 동안 다연은 산에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기르러 간다 하고, 낮에는 산나물을 더 찾아보겠다 하고, 저녁에는 말린 약초를 캐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막내 할멈은 다연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막내 할멈은 산길 입구에서 다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요 며칠 산에 자주 오르더구나. 다연은 놀라보자기를 뒤로 숨겼습니다. 막내 할멈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친 짐승이 있느냐? 다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입니다. 막내 할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랑이는 함부로 가까이 할 짐승이 아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연의 손에 묻은 약초 냄새와 찢어진 치마 끝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살려주었구나. 막내 할멈은 산길 옆 바위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부터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산의 주인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함부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호랑이를 산군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산신의 심부름꾼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실제 호랑이는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담 속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존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갚고 악한 마음을 보면 피하거나 벌한다고 여겼습니다. 막내 할멈은 다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 것이 그냥 짐승일 수도 있고 산이 너에게 보낸 인연일 수도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면 악한 말로 바꾸어 버린다. 다연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숨겨야 했습니다. 오씨 집안에서는 다연을 향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오씨 부인은 부엌의 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연실도 다연이 몰래 보자기를 들고 산길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오씨 부인은 다연을 마루로 불렀습니다. 요 며칠 부엌의 밥이 줄었다. 내가 몰래 친정에 가져다 주는 것이냐?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씨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정 생각에 시댁 곡식을 빼돌리는 며느리도 있다더라. 연실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산골집 딸이라 그런 버릇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호랑이를 위해 가져간 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속의 생명을 살리려 했다는 말은 이 집안에서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하녀에게 다연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찢어진 천 조각과 약초 몇 뿌리가 나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것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초입니다. 어디에 쓰려 했느냐? 다연이 머뭇거리자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안에서 숨기는 일이 있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 그날 다연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오랫구중을 들었습니다. 오 참봉은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나오지 않았고 진수는 어머니를 말리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은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손등에 붉은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 신음하던 짐승 하나를 도운 일인데 왜 이렇게 숨겨야 할까? 그러나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숨겨야 하는 선행도 있는 법이다. 드러나는 순간 그 생명이 다시 위험해진다면 말이다. 며칠 뒤 다연이 다시 골짜기로 갔을 때 호랑이는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앞발을 완전히 딛지는 못했지만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연은 멀찍이 서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녀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전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다연은 마지막으로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곧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호랑이가 아주 천천히 앞발을 들어 다연이 감아준 천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지만 다연은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다시는 사람의 덫에 걸리지 말고 깊은 산으로 가거라. 호랑이는 한참 동안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호랑이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앞발에는 아직 절뚝거림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골짜기 위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다연을 향해 고개를 낮춘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겠다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다연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아프지 마라. 호랑이는 눈 덮인 소나무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발자국은 깊은 산 쪽으로 이어졌고 다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연은 그 호랑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다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의 구박은 여전했고 연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씨 집안에서는 부엌의 밥이 줄어들었던 일을 두고 오래 다연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친정에 몰래 곡식을 보냈다고 했고 어떤 날은 산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산길을 자주 오른다더라. 시댁 몰래 무언가를 숨겼다더라. 다연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내 할멈만은 다연을 믿었습니다. 가끔 산길에서 다연을 만나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은 기억이 깊다. 사람은 잊어도 산은 잊지 않는다. 다연은 그 말이 위로인지 예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연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그늘이 생겼고 손끝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앞에서 여전히 약했고 오참봉은 더 늙어말 수가 줄었습니다. 연실은 다른 집으로 시집갔지만 친정에 올 때마다 다연을 낮추어 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심이 많아졌고 집안 재산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집안 재산을 맡길 수 없다. 내가 낳은 자식도 없으니 이 집에서 내 몫은 없다. 그 말은 다연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구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0년째 되던 가을 오씨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 오참봉이 맡아두었던 마을 공동곡식 장부와 은전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흉년의 가난한 집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던 곡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장부가 사라지면 곡식을 누가 받았고 누가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오씨 부인은 곧장 다연을 의심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너는 부엌의 밥을 빼돌렸다. 이번에도 내가 손댄 것이 아니냐? 다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친정으로 달려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도 없는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탐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연은 10년 전 산속에서 호랑이를 살리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참 오래도록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구나. 그날 밤 오씨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다음날 관아에 다연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진수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작은 방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호랑이의 앞발을 감쌌던 천조각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산속에서 자신이 외롭지 않았다는 기억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 산 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 울음이었습니다. 오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울음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문 밖 개들이 낑낑거리며 숨었고 마을 사람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0년 전 그 산속의 눈빛이 다시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씨 집안 대문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집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씨 집안 안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이라기보다 산에서 내려온 심판자처럼 보였습니다. 오씨 부인은 방 안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저 짐승을 쫓아내라. 그러나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하오. 가지 마시오. 다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대문 앞에 섰을 때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연은 호랑이의 앞발을 보았습니다. 한쪽 앞발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자신이 덧조각을 빼내고 치마 끝으로 감싸주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호랑이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다연과 호랑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저 짐승을 아느냐? 다연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산속에서 다친 생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10년 전 다연이 산길을 자주 오르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엌에 밥이 줄었다며 오씨 부인이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연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말입니까? 막내 할멈이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보아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막내 할멈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산은 잊지 않는다고 했지요. 이 아이가 살린 생명이 오늘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짐승을 핑계로 며느리 편을 들려는 것이냐.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누구에게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씨 집안 뒤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다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내 할멈과 몇몇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사람들의 발길은 뒤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뜰에는 오래된 장독대와 마른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감나무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소 오씨 부인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자리였습니다. 다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삽을 가져와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 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작은 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함 안에는 사라졌다고 했던 공동 곡식 장부와 은전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연을 내쫓기 위해 준비한 듯한 거짓 고발장 초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오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묻어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오씨 부인만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고 장독대 열쇠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함을 바라보다가 다시 다연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말할 차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산길에서 다연을 본 적이 있던 돌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보았습니다. 다연 마님이 산속에서 다친 호랑이를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호랑이 앞발의 상처를 보니 그때 그 호랑이가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연에게 향했습니다. 도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연 마님은 밥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친 생명을 살리려고 조금씩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막내 할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 몰래 선한 일을 했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의심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 일은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호랑이가 증거를 찾게 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나온 장부와 은전, 거짓 고발장 초안,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분명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공동 곡식 장부를 숨겨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갈 곡식을 자기 집안 재산처럼 다루려 했고 그 죄를 다연에게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연실도 어머니와 함께 다연을 몰아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수는 관아 마당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키겠다며 며느리의 이름을 더럽히려 한 죄가 작지 않다. 오씨 부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체면은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씨 집안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체면을 잃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다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고 숨긴 공동 곡식과 은전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오 참봉도 침묵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집안 어른이라 하면서도 내 고통을 외면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어머니의 말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다연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안에 계속 머물겠는가?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씨 부인도 진수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다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종종 그녀를 묶는 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미움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지만
제 삶을 이 집안의 의심과 구박 속에 다시 묶어두지는 않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제 선함이 죄처럼 취급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말에 막내 할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은 혼자 산길로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오래된 선앙당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호랑이의 털 위에 내려앉아 은빛처럼 빛났습니다. 다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0년 전에는 다친 호랑이가 그녀 앞에 누워 있었고 이제는 거대한 영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다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거리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 호랑이는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무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오래된 약속을 돌려주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한국 민담, 호랑이 설화, 산신 신앙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민담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이면서도 동시에 산의 주인, 산신의 사자, 때로는 사람의 선악을 알아보는 영물로 등장합니다. 또한 은혜 갚는 동물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며느리는 집안 살림과 제사, 어른 봉양을 맡으며 많은 책임을 감당했지만 때로는 집안 권력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 약자를 향한 연민, 그리고 숨겨진 선행이 결국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 뒤 다연은 산자락 아래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할멈과 함께 약초를 말리고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과 죽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친 짐승이 있으면 함부로 해치지 않고 돌보았고 가난한 며느리나 갈 곳 없는 여인이 찾아오면 하룻밤 쉬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산길 쉼터라 불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어린아이가 다친 새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다연을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이 새도 살 수 있을까요? 다연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이라면 먼저 살려보아야지. 멀리 산등성이에서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아주 낮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의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때로 선한 마음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는 조용히 말합니다. 살린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베푼 마음은 언젠가 길을 찾아 돌아온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